안녕하세요. 아리아리 역사교실 제11부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제1동포, 우리는 한 민족입니다. 제1동포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신가요? 동포는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로 나라 안에 살든 밖에 살든 같은 민족의식을 가진 모두를 말합니다. 제1동포란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식을 가진 우리 민족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어떤 연유로 조국을 떠나 일본에서 살아가게 된 것일까요? 그 시작은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일제 식민지 시기 일본은 수십만 명의 젊은 청년들을 강제 노동으로 동원하였습니다.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강제로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 먹고 살 길이 없어 일자리를 찾으러, 사라진 가족들을 찾으러 항일운동 후 정부를 피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토상가徴用で日本にいました。田舎で자리 잡아가지고 사는데田舎の人に山を一つ分けてもらう。 일본에서 살게 된 제1조선인은 끝없는 차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인 1923년에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동 대학살입니다. 1923년 일본 관동 지역에서 발생한 초강력 지진으로 사망자, 행방불명자가 10만여 명에 달하게 되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피어오르는 일본 민중의 분노의 화살을 일본 정부에서 제1조선인으로 돌리는 것은 일본 정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재난의 혼란 속에서 제1조선인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퍼지며 당시 일본인들의 분노가 제1조선인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군경과 자경단에 의해 6천여 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해방 이후에도 제1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계속되었습니다. 제1조선인은 미군의 일본 점령 초기 연합군 총사령부에 의해 외국인으로의 권리도 일본 국민으로의 권리도 박탈당했습니다. 1947년 공포된 외국인 등록령은 옛 식민지 출신자는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했지만 제1조선인은 일본의 법률에 따른다고 하여 이중의 권리를 부정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차별이 얼마나 심했다는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바꿀 때 14세 이상 되면 지문 압날을 해요. 죄 없는 사람은 지문 압날 안 해요. 그리고 완전히 우리 사람들은 12살 되면 이제 지문 죄인 취급을 받는 게 돼요. 제1동포들에 대한 심화된 차별로 전쟁 이후 제1동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일본인은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은 제일 힘든 일 뿐이었습니다. 일본 안에서의 제1동포의 입지는 점점 줄어들어갔습니다. 일이 없으니까 일본 우리 한국 사람 하는 뭐 임식점이나 그런 고철사 일본 사람이 하지 않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험한 하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해방 이후 그리운 조국 조선에서 들려온 분단의 소식은 일본에 남아있던 제1동포들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해방된 조국이 두 개로 나뉘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은 제1동포 안에서도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제1동포 사회가 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1본 대한민국 민단, 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로 나뉘었습니다. 제1동포 중에서는 일본의 국적도, 대한민국의 국적도 가지지 않은 무국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선적이라고 불립니다. 조선적은 해방 이후 일본 정부가 제1조선인에게 부여한 임시국적입니다. 메가더 최고사령관이 이끄는 연합국 최고사령부 GHQ 하에서 일본의 새로운 헌법이 시행됩니다.
일본에 살던 조선인들의 법적 지위가 한국 신민에서 외국인, 즉 조선적으로 바뀐 건데요. 조선적이 표시된 외국인 증명서를 지니지 않으면 감옥에 구금하거나 강제 퇴거한다고 돼 있습니다. 일본에 남아있던 약 60만 명의 조선인에게 조선적이 부여된 겁니다. 현재는 한국이나 일본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제1동포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왜 무국적으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生まれついた時から朝鮮籍やから、その時は韓国籍いうのなかったからな。とにかく解放されて朝鮮人は朝鮮籍になったわけや。ほんでまた韓国と北と分かれてな、ほんでまたこの韓国籍に変える。自分の気持ちとしてはな、いわゆるまた分断や。でそれはもうまあ先は長くないけれども死ぬまではもうこの考えは変わらない。 일본에 넘어왔을 때는 하나의 조선이었지만 해방 이후 이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뿌리를 가진 민족 안에서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분단이라는 생각에 선택하지 못한 이들이 조선적입니다. 조선적을 택한 제1동포들은 또 다른 차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조선적의 대한민국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선적의 입국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래 방문하세요 뭐 이렇게 내줍니다. 여행 증명서 자체를 내주기도 하는데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끈질긴 그 질문과 이유서, 사유서를 쓰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한국의 방문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일본 국적으로 귀화하거나 한국 국적을 택한 이들은 일자리를 얻고 한국을 드나드는 등에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민족이라는 우리의 뿌리를 기억하고 분단된 조국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조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적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국적을 가진 많은 제1동포는 한반도를 두 개의 나라가 아닌 하나의 뿌리를 가진 민족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일의 희망이 피어오를 때마다 멀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その北がな、それはもう仲良くなってどんどん発展してくれたらもうどんだけいいことか行き来できてな。 그리고 만나서 참 동일 기세가 올라가고 있는 찬스에서 다시 이번에 정의회담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로 기뻤고 앞으로 더 동일 기세가 올라가서 뭐 동일할 수 있으면 기쁘다 나って 생각했습니다. 내 그 집 근처 사람 하고 놀 때 나는 한국인도 북한 사람도 아니 조선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던 때에 남하고 북은 그 민족 자체 다른 거 아닌가라는 말을 들었던 때에 일본에서의 그 인식의 차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제1동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1동포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우리 민족이 아닌 일본인이다. 혹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한다 등의 오해를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1동포는 몸은 일본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한민족입니다. 제1동포는 일본 안에서의 끊임없는 차별 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뿌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해방 직후니까 우리 제1동포들이 이제 우리는 해방된 국민이다. 그래서 빼앗긴 말과 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가 힘을 합하여 돈도 모으고 노동도 하면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일본 반방 곳곳에. 해방 이후 제1동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민족의 말과 어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작으로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가르치는 조선어 강습소가 일본 전국에 500여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선어 강습소는 지금도 제일동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조선학교, 우리 학교의 시작입니다. 일본에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성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조선학교에 대한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 2부에서 만나요. 안녕!